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 현재 성남시 아파트 곳곳에서 라카룸 시설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꼭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인이 아닌 분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테니스장 라카룸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그 테니스장에 대한 민원으로 폐쇄하자는 쪽으로 발전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 성남시 테니스협회에서는 다각도로 열심히 돕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체육회의 이현무 부장의 제안으로 지금 중앙단체의 이러한 사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해안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저희가 이 간담회 개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성남시 테니스인들의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혹시 중앙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 이러한 사안들을 건의하고 또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의논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흔쾌히 회장님께서 응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성남시 테니스협회 현안과 공동주택 테니스장 위반 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한 그 추진 사항 등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담회 개최가 시작된 계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그 초대해주신 그 성남시 테니스 협회장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호 회장님. 네, 먼저 그 늦게나마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정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그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성남시 테니스 협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간담회 자리가 유익하고 뜻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정의균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남시 원 회장님 그리고 김옥선 전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저희 협회에서 이제 주로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수적으로는 동호인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동호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는 전보다 이제 적었었습니다. 그랬다가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대회가 있었으면 그 대회장에서라도 오가면서 뵀을 텐데 특히 더 못 뵙게 됐고요. 동호인 쪽은 이제 저는 엘리트 쪽은 어릴 때부터 육성을 해서 막 키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가 하면 이쪽 생활체육 쪽은 스스로 잘들 모여서 운동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저희가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 쪽에서는 아파트에서 코트를 아예 없애는 일들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 일을 좀 같이 했었고 다행히 그건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동호인 관련 쟁점이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뵐 겸해서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가 발전하고 각각 일들 하면서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침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테니스가 다른 일이나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할 정도로 우리 테니스인들은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결코 어떤 것도 빼앗기거나 밀려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이 딱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거나 도울 부분이 있거나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하여튼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통합 초대 회장님이셨던 김옥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취임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직접 꽃다발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드렸더니 또 답글까지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미국 가고 오신 일이 아까 있으셨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성남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도 뭐 이렇게 국수 없앤 문제 잘 해결했다고 하니까 성남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저희가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내용들을 일단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테니스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원유공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재 그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진행 아파트 단지 내 낙하 민원인데요. 최초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각 아파트 단지 내에 낙하가 이제 각각 만들어진 거죠. 허가 없이.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항공사진을 찍어서 관청에서도 이게 뭐냐? 그런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뭐냐?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묵인하에 왔었고, 가끔 민원인에 의해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왔지만 그때마다 협회나 또 정치인들, 또 각별 회장님들 노력에 의해서 관청과 협조하에 무마를 시켜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시국에서 또 기타시대회 전문 맘카페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테니스장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좀 서서히 팽배해지고 있어서 결국은 아파트가 미운데 없앨 수는 없고 괜히 시비 거는 것이 이제 불법 건축물로 나온 결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작년부터 전임 회장님도 계시지만 황상태 위원장이나 그럼 거기서 가능하냐 안 하냐가 판단이 날 것 같은데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강규 기술사님의 그동안의 경과나 의견을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니스장에 낙하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들어가면은 건축법하고 주택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여기서는 그걸 놔버렸어요. 그리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국민 건강에 관한 사항을 좀 무시한 부분이다. 놔둬버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요. 그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해놓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업으로만 이렇게 정해놨는데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만 정해놓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통시설에 보면은 그 휴게소나 비품 창고 등을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조금은 시원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따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법이 상위법인데 건축법은 일반법이고, 근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민건강 이 부분보다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제일 보면은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낮추는 방안을 해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부담하고 그대로 쓰겠다.
뭐 철거하고 천막을 사용한다는 거, 그건 요즘 시대에 그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27년 전에 제가 분당에 와가지고 살았는데 그 낙하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뭐 건축법이 잘못됐다 해서 철거하고 천막 쳐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이라든지 휴게 공간, 동호인들의 휴게 공간은 어떻게든지 합법화를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 이행강제금을 낮춰주면 우리가 부담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새로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법 절차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찾다 보니까 부산에 조례로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조례로 해서 30평방미터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얘기는 건축법에 상위법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부산시에는 되는데 왜 성남시나 경기도는 안 되느냐 이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항도 그러니까 고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휴게 공간이나 비품이 필요한 것. 그 시설업에서는 몇 필수는 돌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이렇게 지으라 해놓고 주택법에서는 지으라 해놓고 그 뭐 500가구 이상은 뭐 몇 평방미터 이렇게 짓도록 운동시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는 시설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지금 문제여서 지금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나온 게 그 원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 효자거린에서는 지금 우리도 이제 철거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법제처에 그 입법지원센터에 우리의 내용들을 의견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권익위에 이제 경기도로 넣었더니 국민권익위로 와서 성남시로 다시 입력이 됐는데 성남시에서는 뭐 건축법에 따라서 실무자들 건축과에서는 나는 처리할 수 있다. 그냥 철거 지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테니스 동호 회원과 입주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경기도의 차원이다. 또는 국가의 차원이니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시 재반려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은 건축법에서 나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민체육시설이다. 라는 의견을 보낸 거예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안 되면 아마 권익위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25일 날 국회 입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매년 오는 거 같아요. 작년에 서영교 의원이 있고 올해는 이제 이정배 의원이 하는데 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근데 좀 정치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느낌이 잠깐 들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하나 카피하고 계속 달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법안은 또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한정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추인을 해달라. 제일 좋은 방법이 이행강제금하고 이 추인하는 제도가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고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지금 주택법이나 도시정비 기본법에 따라서 새로 짓는 체육시설에는 꼭 낙하를 신고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85평방미터요. 가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꼭 그 법을 넣어서 신축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건축법에 따른 그 건축 조례 그것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 해도요 입주민들 그러니까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요. 테니스장에 가설 건물 짓는데도요 이 절차가 좀 단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된 대로 이렇게 만든 사안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낙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대위 의장 그 선거랑 관련이 돼가지고 이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할 때 관리 사무실이나 이제 그 입대위에서 이제 모든 그 저기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벌칙금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관리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그렇게 돼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테니스 이제 회 쪽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들은 묵살이 되고 그렇게 해서 테니스를 갖다가 없애는 쪽,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강도가 좀 세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개시 공세가 되고 그 모든 부분들은 이제 저기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홍보가 결국 입대위하고의 관계를 좀 악화시키게 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켜보면은 주민들 사이 간의 어떤 그런 이해 충돌, 그리고 또 뭐 위화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프리마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이제 우리는 좀 강도가 좀 센 상태고 사실 뭐 마음카페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 세력들이 있어서 일일이 대응하기도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입대위를 이제 선점을 하게 돼서 분위기는 계속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지금 저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체육 시설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배드민턴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또 같은 주소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용 허가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입대위에서는 어떤 그런 빌미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이죠. 테니스장이 불법 건축물에 의해서 다른 시설, 체육시설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자꾸 쌓여서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행금을 갖다가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과한 금액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따지고 보면은 1명, 2명의 어떤 그런 인원이 뭐 하루에도 10번씩 이상씩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잠잠고 있고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지들끼리 힘을 좀 세를 모아서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행정 소송을 지금 준비를 좀 했으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지금 주지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법을 적용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축법에만 한정돼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체육진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힘이 좀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쪽에서도 무슨 대응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은 계속 같은 영향을 줘서 지금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갖다가 철거를 했더니 용도 변경에 또 얘기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 간에 이걸 자진 철거를 했을 때도 오는 결과가 상당히 나쁘고, 또 이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또 대응을 안 했을 경우 또 우리 같은 상황이 되고 있으니 세를 모아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이단지. 매화 이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검찰에 이제 이게 고발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처분 내용을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 검찰에서 이제 처분을 했을 때 그때 그냥 뭐 잘 해결됐다고만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마 뭔가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아마 저희가 파악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나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단지 같은 경우 이제 검찰에 성남지청에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뭐 진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통보를 받았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뭔가 그때 실익이 없다. 이걸 뭐 치워도 이게 장기간 이거 처음 입주 상태부터 입주할 때부터 시작돼서 이게 전국은 그 건물인데 건물이 아니라 뭐 컨테이너 박스인데 뭐 직원들 뭐 하고 뭐 어떻게 그 실익이 없다라고 그 당시 약간 그렇게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검찰에서 어떻게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번 우리 회장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귀찮아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좀 해가지고 연대 서명이라도 해가지고 좀 탄원을 올리는 방법 우리 그 전체 우리 그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테니스 동호회들이 해서 올리는 그 전 회원이 서명하고 또 아니면 또 추가로 또 뭐 해서 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차후 진행 방향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되죠. 네, 다음은 한 회장님은 저기서 하실 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인사 저는 효자건 회장입니다. 우리 효자건 강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이 발생된 게 작년 19년도부터 해가지고 분당구청에서 이제 일반가청으로 민원 제의가 돼가지고 저도 올해 행정 맡았는데 분당구청 방문하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실무자들은 뭐 지금 민원도 해결해야 되니까 바로 뭐 시행 명령 내리고 이해관계로 더 가겠다 그런 절차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제화하고 절야를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 좀 편하게 테니스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지. 저희 같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도 이제 말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이게 공직 회장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그 말씀은 좀 잘 해와라. 그렇죠. 잘 꼬셔라. 근데 그게 지금 뭐 법이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들 저기 구청에 가서 담당자도 많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 한 얘기가 안 된다 얘기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더니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한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위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주셔야지. 미안한데 왜냐면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해라. 그 성적 회장 하는 얘기가 추석날 떡도 좀 갖다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해봐라고 현재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여러 연구하고 있는데 아까 저 감사님께서 이제 워낙 디테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 좀 잘 카피 하나 해서 제가 가능하면 또 혹시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지도계 실무자가 지금 계속 압박을 넣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평가를 받아요. 또는 또 그 어떤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시 차원이든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그거는 엄연히 일법이니까 지금 담당자는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변피하려고. 막는 거네요. 예? 그치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조금은 그 어떤 평가나 이런 데서 좀 빼줘가지고 실무 담당자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지 않아야 이게 좀 지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안 그러면은 계속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와주셔서 그때 축하 못 드렸지만 반갑고 헬스장 문제는 뭐 다 얘기하신 대로 하여튼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저 뒷사진 같이 또 도움 주신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아파트 여기 뭐 오피스텔 문제로 권익이나 뭐 이런데 뭐 많이 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똑같아. 권익을 하면 경기도로 갔다가 시로 갔다가 오고 공무원, 구청, 분당 다 똑같고 아주 굉장히 힘들던데 일상 문제는 점점 한쪽 우리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못 쓰게도 되고 심지어는 컨테이너도 지금 뭐 없어지고 그런 건데 주민들하고 그 사이가 그 테니스장과 좋아서 잘 하는 데도 있거든. 근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그런 마음에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좀 밑에롭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니까 좀 힘을 발휘해서 원 회장님이 워낙 좀 뚝심 있게 잘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밀리면 점점 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 회장님 되셨을 때 회장님들하고 합수해서 아까 말 탄원서나 뭐나 공무원들이나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고 말하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뭘 쓰는 생각이 있냐면 우리 이제 방역에 따른 그 재난본부에서 그 막 규칙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테니스를 보게 되잖아요. 골프는 몇 명이 치게 되나, 캐디는 들어가나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티 테니스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다 지침이 다른데 협회에서 좀 힘을 마시셔가지고 테니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마약본부랑 재차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운동보다 훨씬 안전하고 규칙만 지키면 사실 그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그 문제 좀 해결하는 쪽으로 테니스 하면 아예 딱 칠 수 있는 운동 이렇게만 지키면 하는 쪽에 그건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좀 해주시면 시도별로 너무 다르고 우리 회장님도 거의 뭐 그것 때문에 조금인데 사실 저는 이제 양지한양에 소속이 돼서 운동을 했었는데 약간 문제가 가장 처음에 대두가 된 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소송이 되기 시작한 게 작년 초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그 입대위원들하고 동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또 코트 내에 어떤 집행부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 전에 또 동대표들이 테니스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크게 마찰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이제 마찰이 시작되면서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동하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까지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그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건 코로나예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자꾸 제재 조건이 내려오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인들은 계속 공을 치고 있더란 말이죠. 인원수파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과정에서 저희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테니스장 코트에 낙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 왜 저 사람들은 공을 치고 있느냐. 그 전에는 그냥 좋은 운동으로만 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크게 문제된 쟁점이 없다 보니까 찾아낸 게 이제 그 낙하 문제인데 사실 양지한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낙하를 옮긴 다음에 코트 안에 있다가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게 시유지 땅이 되고 그래서 반 정도가 점령이 되다 보니까 아주 민원 대상에 직통으로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은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어요. 그래놓고도 계속 지금 소송 중인데 행정조정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라고 얼핏 얘기 들었으면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기왕에 이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지 않은 코트들도 문제화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 아까 뭐 기술사님 말씀하셨던 뭐 조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테니스인들이 유리할 조건이 법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은 져요. 그럼 결국 그 입주민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양지한양 집행부하고 이게 소송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민원 사항이다 보니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땅은 그대로 폐쇄가 돼 있어요. 뭐 그쪽에서 입주자들이 뭐 자기네들이 배드민턴 코트를 쓰겠다고 반면 정도는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의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땅이 이 테니스장을 폐쇄화 시킴으로 해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테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접근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됐어요. 그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니스장의 어떤 활성화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뭐라 그러죠? 가치라고 그러나? 그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이제 인정을 하다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소송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답도 없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어떤 낙하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농가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허가가 나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도 반성해야 될 게 폐쇄적으로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했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았던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아파트에 요새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곳은 본인들이 사용하든 하지 않든 관리비가 부과돼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생겼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죠. 뭐 관리하는 데가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낙하를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있는 낙하를 일단 살리는 방법은 지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혹시라도 배드민턴을 치든 아니면 농구를 하든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사실은 방법이에요. 물론 코트가 망가지고 저도 테니스인으로서 거기 들어와서 족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보기 싫은데 어쨌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를 들려서 본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군가는 아파서 다치거나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응급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그것도 조금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반 동대표들이나 누구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잡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친다. 조금은 눈에 가시처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일단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춥거나 비 오거나 시설물을 넣거나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우군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지 이것만 존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뭐 작은 의견 한번 내봅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일이든 같이 논의회장이 말했던 데 하는 게 하여튼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사실은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뭐 아직 이런 예가 없어서 이건 전혀 몰랐던 일이고 사실은 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똑같이 전국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시도회장들이나 등등 모였을 때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성남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우선 가깝게 하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탄원서 등등 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열심히 해나가시고 장기적인 과제나 아니면 조금 더 큰 과제들은 저희가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뭐 1년 후에 해결될지 2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은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밀리면 나중에 테니스장 빼라 하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결국은 다른 분들 목표겠죠. 그리고 뭐 거기에 복합 무슨 스포츠 시설을 짓든지 하지 왜 저기만 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문제지만 조금 더 크게 인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협조 구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반가웠고요.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유익한 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좋은 의견들이 나오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하여간 협회 차원에서 클럽 회장님들과 협회 임원들이 의사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